수급과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 일정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월요일은 그 일정과 함께 한 주간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그 수급 포인트를 삼고 있는데요. 실적과 스페인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내외적으로 적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실적과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자, 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스페인 이슈와 싸움이 이제 또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일정 한번 보시죠. 경제 지표와 그다음에 주요 일정, 글로벌 일정을 살펴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경제 지표는 지난주에 A급 지표 미국에서 나왔죠. ISM 제조업 지수와 실업률이 나왔는데 둘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그 이후의 경제 지표는 별로 볼 게 없죠.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것 이번 주부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의 탄탄한 그 어떤 경제 지표의 바탕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일정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가장 큰 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보죠. 8일 월요일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게 다음 날 EU 재무장관 회의로 이어지죠. 그리고 다시 이게 이렇게 목요일 G7 회의까지 재무장관 회의단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인가? 당연히 그리스와 스페인, 특히 이제 스페인 얘기가 많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스페인과 같이 관련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그러면 시장은 약간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죠.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같은 시장이 이어질 건데 자, 이것 외에 보시면은 9일 보시면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방문합니다. 자, 그리스를 버렸다면은 딱히 방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스를 뭔가 손을 대고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목요일 보시면은 또 변동성이 기저주는 게 만기일이 있고 우리나라입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스페인 관련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알코아 실적 발표. 자, 9일부터 이어집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죠.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걸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검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요 경제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스페인 관련 호재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대형주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룸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흐름이 바뀔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좀 스페인 관련해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안정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당장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은 듭니다만은 만약에 스페인 관련 호재가 나온다면 시장 분위기는 바뀝니다. 분명히 대형주 쪽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현재와 같은 어떤 실적 우량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다만 그 실적 우량 개별 종목, 성장성 높은 개별 종목의 숫자 확인은 계속될 것이다.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해서 스페인과 실적 관련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이번 주 대충 장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각각의 매매 동향 알아봐야 할 텐데, 순매도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 일단 업종별로 보자면 화학과 철강, 금속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네요. 큰 흐름의 어떤 추세의 변화는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은 대규모 매수 이후에 매수는 하지만은 그냥 중립 정도의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철강, 서비스, 운수, 장비 등등에서 대부분 업종에 있어서 매도가 나오지만은 대규모 매도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왕창 쏟아지는 물량이 없다는 거죠. 해서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들어온 쪽을 보니까 전기, 전자, 전기가스, 금융 등등이 있지만은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것은 안 둔다. 매수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가슴에 와닿는 종목은 그렇게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기아차도 있고 한국전력, SK하이닉스, 하나케미칼, 한국가스공사 등등이 있지만은 어떤 추세를 바꿀 만한 어떤 주력 종목의 변화 같은 경우는 아직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역시 700억 원대 순매도 하지만 업종별로 보자면은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큰 변화 지난주에 이어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환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포인트는 계속 2000포인트 전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입은 안 되고 펀드로 자금 유입은 안 되고 계속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해서 이 부분에 매도는 계속 나오고 또 분기말을 지나다 보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도 조금은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약간 받쳐두던 게 없어졌고 지수도 2000포인트다 보니까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죠. 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프로그램 매매에 약간 연동이 되긴 하지만은 크게 의미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운수 장비, 전기전자, 금융 쪽의 매도, 또 음식료, 전기가스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뭐 추세로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고, 매수 종목도 보니까 뭐 SK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뭐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 뭐 대한항공, 기아차 등등이 나오지만은 역시 큰 특징은 없는 뭐 관망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에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은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관건은 실적 우량 개별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적 우량 개별주들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950포인트, 40포인트까지 밀려도 크게 이상이 없어요. 어떤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아니고, 또 위로 2050 정도 지수가 간다고 해서 바뀐 분위기 전혀 아닙니다. 2050을 돌파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1900 아래로 내려앉아버리든지 하면 추세가 바뀌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조정 시에 특히나 급락할 때 그럴 때 조금씩 담아두는 전략이 맞고요. 왜냐하면 아래로 갈수록 펀드로 돈이 들어옵니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적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우량 개별주라 그러면은 잘 아시는 종목, 평소에 한 몇 개월 내지는 1년, 2년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잘 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추세 매매를 하시고, 잘 모르는 종목, 그냥 핫하게 뜨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급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급락을 맞더라도 잘 아는 종목이면 내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단기적 대응을 좀 하시고,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투신권, 판매 때문에 계속 매도를 해야 됩니다. 또 뭔가를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항상 투신권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떤 종목을 특히나 버리는지에 대해서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